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37번째. 이번 주에는 지살은 변동변화가 많은 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12신살 중에 지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주에 천살에 대해서 알아봤죠. 천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주에는 천살 다음에 오는 지살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살을 찾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연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호술년에 태어나신 분은 임목, 삼합에 맨 처음에 오는 오행이 바로 지살이 되겠습니다. 자, 사유축년에 태어나신 분, 사유축년에 태어나신 분은 사화, 맨 앞에 오는 삼합에 사화가 지살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자진년에 태어나신 분은 신금이 바로 지살이 되고, 그 다음에 해묘민년에 태어나신 분은 해수가 지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합에 걸리는 연도에 태어나신 분의 맨 앞 글자 임목, 사화, 신금, 해수, 이렇게 삼합의 맨 첫 글자가 바로 지살이 되겠습니다. 자, 지살은 땅지자에 죽일 살자를 쓰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사, 이전, 변동, 이동, 여행, 전출, 승진, 자천, 이별 등등등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역마살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역마살과 지살을 비슷하게 여기거든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려면 아무래도 역마살이 더 강한 작용을 합니다. 자, 역마살과 지살은 이동, 변동, 즉 움직임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역마살은 아주 예민해서 작은 기운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변동, 이동 기운, 움직임이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지살의 경우는 땅이 움직인다는 의미로 예민성은 떨어지지만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역마살은 예민하게, 그 다음에 지살은 예민하지는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는 그런 거를 암시하는 게 바로 지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살과 역마살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자, 그렇지만은 사주 형국에 따라서 그 기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지살도 때론 예민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살의 작용력을 보면은 이것도 좋게 작용한 것과 안 좋게 작용한 것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바로 사주팔자에 이 지살이 길하게 작용하면 좋게, 그 다음에 흉하게 작용하면 흉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취업, 취직, 승진, 해외 원정에 좋은 기회, 바로 지살이 길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흉하게 작용하는 것은 직업 변동이 많다 보니까 직업 안정이 안 되고, 또 노상행위를 당할 수 있고, 상해, 교통이익이 있고, 부부부라 별거 이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동 변동이기 때문에 별거 이별이 또 거기에 한몫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살이 이렇게 흉하게 작용하면 이런 작용력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살은 역마하고 비슷하지만은 작용력이 한번 발생하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력이 역마살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를 보면서 지살의 작용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이민년, 무신월, 기후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에 지살이 있는데요. 지살이 흉하게 작용하는지 좋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살을 찾아볼까요? 지살을 찾으려면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삼합을 찾아야 되죠. 연지가 임목이네요. 임목이면 삼합을 찾아보면 인오술에 걸리죠. 인오술. 그래서 인오술년에 태어나신 분은 바로 삼합의 맨 앞에 있는 임목, 이게 바로 지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말띠, 개띠들은 임목이 지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살을 찾았고요. 이 지살이 좋게 작용하는지 흉하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에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하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임목안의 무토, 월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인성의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바로 지장간,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무토,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 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들어있고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빠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빠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약해지고,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의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일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의 임수, 그 다음에 진토 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지장간에 의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임목, 큰 나무, 임수, 큰 물, 그 다음에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유금, 작은 쇠가 되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는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편의 오행의 세력이 좀 강한 것 같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의 강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무토예요. 무토가 지금 나한테 일간에게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밑에 있는 신금, 큰 쇠를 갖다가 생하고 있다 보니까 힘을 신금에게 다 뺏겨서 일간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 월간에 있는 무토가 상대편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상대편 신금을 생하고 있으니까 상대편이 돼버렸죠. 그러니 이 내 편 하나가 상대편으로 넘어가니 사주가 기우뚱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사주가 됐어요. 이 광활한 큰 흙이 상당히 나에게 힘을 주는 형국이었는데 이게 신금한테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약사주가 됐고 용신은 무토가 되겠습니다. 큰 흙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희신, 운에서 오는 희신은 불이 좋습니다. 불이 와야 조우, 지금 물기운이 상당히 이 사주에 은근히 많고 이 나무도 좀 젖어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조우로도 불이 오면 좋겠고 억부로도 불이 와가지고 흙을 좀 단단히 해가지고 힘을 화생토로 해서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흙이 단단해서 파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좋겠습니다. 용신운인 흙이 오면 어떤가요? 좋나요? 용신이 사주에 잡혔다고 해서 그게 운에서 오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이 사주같이 용신운인 흙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쇠를 생겨버리니까 상대편 세력을 더 키워주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불기운만이 좋습니다. 기신은 물, 그 다음에 나무, 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쇠도 안 좋고요. 쇠 기운도 기신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오로지 불기운만이 나한테 좋은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가요? 임목이 바로 지살인데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나를 극하죠. 그러니 좋지가 않다는 얘기죠. 사주가 약한데 나를 갖다 공격하는 살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신금해가지고 역마살까지 있네요. 역마살까지. 그러니 역마살도 상당히 흉하게 잡혀졌죠. 내 힘을 빼가 버리니까. 그러니 이 역마살하고 같이 동주하면서 상당히 지살이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살의 흉함이 상당하겠죠. 그러면은 특히 이렇게 역마하고 같이 있으면은 노상행위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거를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주에 보면 무진 백호살이 있죠. 백호살까지 있다 보니까 사고수를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 원행, 사고, 교통사고 등을 매우 조심해야 될 사주인데 이 사주가 교통사고를 자주 당해가지고 허리와 목을 크게 다쳐가지고 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마살과 짓살이 상당히 흉하게 작용해 가지고 이러한 짓살의 흉함이 제대로 나타났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짓살이 이렇게 흉기운으로 잡혀 있고 사주팔자에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짓살의 흉작용이 제대로 나타났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운 흐름도 보다시피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죠. 물 기운과 나무 기운으로 이렇게 쇠야 나무 기운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사주에 도움이 안 돼서 더더욱 그러한 흉이 깊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 보면은 물이 재물이죠. 재물도 되고 이성 배우자 운도 되고, 근데 이걸 본인이 질 수 있는 힘이 약해 버리니까 재물 손실도 많은 사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혼수 재혼수도 있는 그런 사주팔자인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결혼도 못하고 또 직장도 가지지 못한 박복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짓살이 흉하게 작용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김인년, 을해월, 이민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에서도 짓살이 보이는데요. 이 짓살이 좋게 작용하는지 흉하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짓살을 찾아볼까요? 자, 연지를 봐야 되겠죠. 연지가 미토가 있네요. 미토에 삼합이 어떤 삼합이 걸리는지 보자고요. 미토가 걸리려면 해, 묘, 미, 삼합이 걸리네요. 그래서 삼합 맨 앞에 있는 해수가 짓살이라고 그랬죠. 맨 앞에 있는 오행이 바로 짓살이 돼서 해수가 짓살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월지에 해수가 있죠. 이게 짓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로 태어나신 분은 해수가 짓살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짓살이 사주에서 길하게 작용한지 흉하게 작용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같은 비급인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쇠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물을 찾아볼까요? 비급인 물은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술토지장간에 신금 조그만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편이라고는 해수, 경금, 큰 물과 큰 쇠뿐이네요. 그러면 내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힘을 빼간 오행의 상대편이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약해지고,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준 오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고 일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지장간의 을목, 해수지장간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장간, 미토 안에 정화, 작은 불, 임목 안에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연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해수 안의 무토, 임목 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한 것 같죠? 기토, 미토, 그 다음에 술토, 작은 흙, 큰 흙, 그 다음에 을목, 이목, 작은 나무, 큰 나무 해가지고 상대편이 상당히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좀 깊이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시지에 있는 술토를 한번 보자고요. 술토가 하는 일이 뭐죠? 물을 극하거나 쇠를 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원래 흙은 물을 극하는 오행인데 그걸 하고 있나요? 아니죠. 위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으로 쇠를 생하고 있네요. 그러니 나를 극하지 않고 오히려 내편이 됐네요.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관인상생으로 술토는 내편, 상대편,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편이 대변했는데 내편이 돼버렸네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 사주에 파워가 상당히 붙어버리죠. 이 술토가 내편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기토, 미토, 을목, 임목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토생금 금생수를 받은 해수와 임수가 바로 파워를 힘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 기토, 미토는 어떤 흙인가요? 작은 흙이죠. 작은 흙. 을목은 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수와 해수가 합쳐진 금생수까지 받은 물을 이 기토와 미토와 을목은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쓸려 내려갈 정도로 파워가 생겨버렸다는 얘기예요. 물이. 그래서 이 큰 물 두 개에 상대가 안 돼요. 그러면 잇목 큰 나무 하나가 이 물들을 다 흡수해야 되는데 다 흡수하지를 못하죠. 그러니 이 개수만 많았지 기토, 미토, 을목은 힘이 없고 잇목 혼자 고군분투 이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역부족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약간 강해진 사주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이 술토가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돼버리다 보니까 힘이 갔고 그 다음에 기토, 미토, 을목 이 작은 나무하고 작은 흙들은 물을 갖다가 극하지 못하고 흡수하지를 못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약간 강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인상생으로 파워가 생긴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뜻 보기는 약사주로 보이지만은 약간 강해진 사주입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용신은 바로 경금이 됩니다. 선생님 약간 강한 사주라 했는데 어떻게 경금이 용신이 되나요? 얘기하겠죠. 이 경금을 손으로 가려보면 알겠죠. 경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술토는 경금을 생각하느라고 물을 갖다가 극하지 않았는데 경금이 없어지면 이 큰 흙 광활한 대지는 바로 물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국수에 버리면 물이 상당히 위축돼 버리죠. 힘이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신약사주까지 가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근데 이 경금이 있으니까 이 흙을 흡수해 가지고 일간을 생겨주고 관인상적으로 힘을 실어주니까 이 사주에 힘이 파워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이 정관 역할을 해서 사주에 파워를 실어주기 때문에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금 덕분에 사주가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경금이 용신이 되고요. 희신은 불이 되겠습니다. 운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용신이 사주팔자에 잡혀있는 거하고 희신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주에서 경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신으로 잡았지만 희신은 불기운이 와야 조우. 특히 이 사주가 강해진 이유가 해월, 겨울이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물기운이 강해져서 이 작은 흙들하고 나무를 제압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 와가지고 조우도 해주고 억부로서도 불이 상당히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운에서 오면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 해수는 이 사주에서 흉할까요? 길할까요? 자, 마찬가지로 해수를 손으로 가려보면 알겠죠? 상당히 관인상승을 받더라도 임수가 부담이 돼버리죠. 이 해수 없으니까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해수가 있음으로써 역시 일간에 도움을 받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해수가 거의 준용신급이네요. 그래서 해수도 상당히 귀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수가 아까 지살이라고 그랬죠. 지살이 귀하고 좋은 존재가 됐죠. 그러면 지살이 좋은 작용을 하겠네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관인상생 되어 있죠. 토생금 금생술에서 관인상생. 그죠? 그 다음에 이 해수 지살이 뭔가요? 이게 걸록입니다. 걸록은 학문성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관인상생 학문성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경술 괴강이네요. 괴강은 청명함을 보태준다는 얘기죠. 그러니 청명함까지 합쳐져서 학문성이 대단한 사주가 됐네요. 그리고 사주의 흐름도 괜찮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그래서 운에서 불까지 와주면 목생화까지 화생토까지 이어지는 사주팔자가 돼서 흐름도 괜찮고 이런 사주다 보니까 학문성이 대단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지살이 길하게 잡혀있다, 걸로그 잡혀있다, 학문성으로 잡혀있다, 해외 유학하면 좋겠죠. 그죠? 자, 이 여자분이 해외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교수를 지망했는데 바로 교수를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지망을 해가지고 이 학문성하고 이 걸록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학문의 인정을 받아가서 미국에서 교수 자리까지 차지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살이 상당히
길작용을 해가지고 회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교수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직살이 길하게 작용을 해서 해외 이동 그 다음에 변동이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되고 또 걸록으로 잡혀 있어서 학문으로 승부를 하고 유학에서도 길한 작용을 해서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직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살이 어떻게 보면 역마살하고 좀 비슷한 살인데요. 이런 직살도 마찬가지로 기란 작용과 흉한 작용이 같이 있는데 사주팔자에 그 직살이 어떻게 작용한지를 꼭 파악한 다음에 신사를 적용해야 적중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직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